안녕하세요. 별밤 사연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로 62세가 된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자 할머니예요. 이렇게 사연을 적는 건 처음이라 손이 떨리고 마음이 설렙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며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싶어 펜을 들었어요. 제 삶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저 성실히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최근 제 가슴을 찢어놓는 충격적인 일 때문에 이 사연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1963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오남매 중 네 번째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엔 집집마다 살림이 빠듯했지요.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땀 흘리시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밥을 짓고 우리를 챙기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어요. 10살 무렵부터 동네 아줌마들 옷을 꿰매주며 용돈을 벌었지요. 너는 참 야무지다. 라며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따뜻해요.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게 헌옷을 주시며 이걸로 예쁜 치마 만들어 봐 하셨는데 밤새 바느질 치마를 완성했더니 아주머니가 동네방네 자랑하셨던 일이 떠오르네요.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언니들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16살에 동네 공장에 취직했지요. 그때부터 꿈은 작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손이 거칠어졌지만 내 아이들에겐 더 나은 삶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깔깔거리며 김밥을 나눠 먹던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소중해요. 22살이던 1985년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고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처음엔 좀 무뚝뚝해 보였죠. 근데 매일 저를 공장 앞까지 데려다 주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밥은 꼭 챙겨 먹고 라고 다정히 말하곤 했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남편이 버스에서 내려 자기 점퍼를 벗어 저를 감싸준 일이 있어요. 그 따뜻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죠. 2년 연애 끝에 1987년 결혼했고 이듬해 첫 아들 재민이를 낳았어요. 재민이는 제 보물이었어요.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도 재민이가 저를 보며 방긋 웃으면 피로가 싹 가셨지요. 재민이가 어릴 때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에 남편이 버스를 몰고 나가면 저는 재민이를 업고 공장에 갔어요. 공장 아주머니들이 재민이 좀 봐줄게 하며 번갈아 돌봐주셨지요. 그때의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해요. 남편과 저는 재민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재민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저는 공장에서 남편은 버스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재민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엄마, 나 잘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못할 정도였어요. 재민이가 27이던 2010년 며느리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는 밝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지요.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인사하고 명절엔 어머니 제가 만두 빚을게요 하며 부엌에서 함께 웃곤 했어요. 한 번은 수진이가 제게 어머니 이 블라우스 어때요? 하며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재민이가 복받은 아내를 만났구나 했어요. 2012년에 손자 민성이가 태어났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민성이를 품에 안고 재롱을 볼 때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남편이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희 가족은 더 끈끈해졌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집에서 재민이네 부부, 민성이,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살았지요. 저는 아침마다 민성이 밥을 챙기고 수진이가 회사 다니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민성이가 할머니 맛있어 하며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진 건 민성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제가 민성이에게 사과를 깎아주면 어머니, 민성이 이제 과일은 알아서 먹어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또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두고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 짜게 안 해요. 라고 핀잔을 주곤 했어요. 저는 내가 9세대라 그런가 하며 웃어 넘겼어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바빠 예민한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성이가 학교에서 미술 숙제를 가져왔어요. 저는 예전 손재주를 살려 민성이와 함께 종이로 예쁜 집 모형을 만들었지요. 민성이가 할머니 최고 하며 좋아했는데 수진이가 집에 오더니 어머니, 민성이 숙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모형을 치워버렸어요. 민성이가 엄마, 할머니가 만든 거야. 라고 해도 수진이는 민성아, 엄마가 더 잘할게.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서운함이 스며들었어요. 또 다른 날 수진이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민성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크게요. 이 집 좀 낡았잖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30년을 모아 마련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벽지 하나, 마루 하나에도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요. 게다가 재민이 월급으론 새 아파트는 무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지. 수진이는 웃으며 어머니, 재민이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지요.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수진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어요. 민성이를 데리고 공원 갈 때도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예전엔 어머니 같이 가요 하던 아이가 이제는 민성이 혼자 가도 돼요 라며 저를 집에 두고 갔어요. 한 번은 민성이가 할머니 나랑 동물원 갈까? 하며 눈을 반짝였는데 수진이가 민성아 할머니 바빠 엄마랑 가자 하며 손을 끌었어요. 민성이가 뒤돌아보며 할머니 다음에 가 라고 외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작년 여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우연히 재민이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린 목소리였지요.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어머니 이제 나이 드셨잖아. 우리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좋은 요양원 많대.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요양원? 내가 언제 요양원을 가겠다고 했나요? 재민이는 조용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오빠, 민성이 교육에도 좋고 우리 부부 생활도 더 자유로워질 거야. 어머니도 편안하실 거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짐이 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재민이와 민성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민성이가 유치원 발표회 때 의상을 밤새 꿰매고 재민이가 야근할 때 밥을 따뜻하게 데워두곤 했죠. 심지어 수진이가 회사에서 늦을 때면 제가 민성이를 학교까지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며느리 눈엔 짐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수진이가 민성이 방에서 저를 비난하는 걸 또 들은 거예요. 민성이가 할머니가 내 숙제 도와줬어 라고 하니까 수진이가 민성아, 할머니가 자꾸 네 공부에 끼어들면 안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민성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방해가 되는 걸까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뒤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재민이와 단둘이 얘기해볼까 했지만 아들이 수진이 말에 휘둘릴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정식으로 불렀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요. 근데 이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가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을 판다고?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만든 보금자리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아,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내가 아프지도 않고 민성이도 내가 돌보고 있잖아.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 좀 불편해요. 민성이도 이제 저희가 키울 거고 어머니는 편히 쉬셔야죠.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불편하다니요. 내가 언제 그들을 방해했나요? 저는 매일 아침 민성이 도시락 싸고 수진이가 늦게 들어올 때면 빨래까지 다 해놓곤 했어요. 그날 저는 재민이를 따로 불렀어요. 재민아, 엄마가 정말 너희한테 짐이니? 재민이는 고개를 숙이더니 엄마, 수진이가 민성이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엔 힘이 없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재민이가 수진이 말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고요. 며칠 뒤 저는 수진이와 다시 마주 앉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요양원에 갈 생각은 전혀 없어. 이 집은 내 집이고 민성이도 내 손자야. 네가 날 불편해한다면 내가 아니라 네가 이 집을 나가. 수진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따졌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아들이 널 설득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을 꼬드긴 거지.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이유는 없어. 그 뒤로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수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민성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불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아줌마와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며느리 새 아파트 산다고 동네 부동산에 물어보러 다녔대. 근데 그 아파트에 자기 친정 부모님 모신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친정 부모님? 민성이 교육 때문이 아니라 수진이가 자기 부모님을 새 아파트에 모시려고 이 집을 팔려 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의 방을 살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랍에서 부동산 계약서 초안을 발견했지요. 거기엔 새 아파트 주소와 함께 수진이 친정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수진이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이 집을 팔아 자기 친정을 챙기려 했던 거예요. 그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한 순간 제 가슴은 배신감과 분노로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팔아 친정 부모님을 새 아파트에 모시려 했다는 사실은 제 평생의 노력을 짓밟는 일이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에요.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만든 보금자리, 재민이가 자란 추억의 공간, 민성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과 제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다음날 저는 재민이를 불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서류를 내밀며 단호히 말했어요. 재민아, 이게 뭐니? 수진이가 이 집을 팔아서 친정 부모님을 새 아파트로 모시려고 했어.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면서 말이야. 재민이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라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재민아, 이 집은 너희 아빠와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단 한 뼘도 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절대 요양원 안 가. 재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죠. 제 아들이, 제 피부치가 저를 이렇게 외면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재민아, 수진이와 진지하게 얘기해. 이 집을 팔 생각이라면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재민이는 알았어요, 엄마. 제가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재민이가 수진이의 그늘 아래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동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변호사 선생님은 집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어머님 동의 없이는 누구도 팔 수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수진이의 배신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재민이와 수진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수진이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성이 교육 때문에 이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그냥 잠깐 고민한 거고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차가워졌어요. 그 사과엔 진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아, 그럼 왜 나한테 요양원 얘기를 꺼낸 거니? 내가 너희한테 무슨 짐이 됐니? 수진이는 당황하며 그건 그냥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라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더 캐물었어요. 편하다니. 내가 민성이 밥 챙기고 집안일 돕는 게 불편했니? 아니면 이 집을 네 친정에 넘기는 게 더 편했니?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민이가 엄마 그만하세요 라며 끼어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재민아, 너도 알잖아. 수진이가 이 집 팔려고 한 게 민성이 때문이 아니야.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 것도 수진이 계획이었고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어머니, 왜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요? 저도 이 가족을 위해 애썼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애썼다고? 가족을 속이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게 애썼다는 거니? 그 대화는 결국 폭발로 끝났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재민이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독하게 구는 걸까? 그래도 이 집 우리 추억은 지켜야지.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제 손을 잡아줬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최후의 결정을 내렸어요. 재민이와 수진이에게 선언했지요.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그리고 너희가 날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라면 이 집을 민성이 앞으로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쓸 거야. 너희 부부는 단 한 푼도 못 가져. 그 말에 수진이와 재민이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따졌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배신했어. 민성이는 내 손자야. 이 집은 민성이가 커서 가족을 꾸릴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그 뒤 집안은 묘한 평화를 찾았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이사나 요양원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민성이는 여전히 제 품에서 웃지만 저는 그 아이가 이 갈등을 알게 될까봐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집은 남편의 숨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뿌리예요. 저는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켰어요. 별밤 사연 가족 여러분, 저는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간 걸까요? 이 집을 지키려다 가족의 마음을 잃은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절 많이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마음 헤아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